10,000원이면 샀던 물건을 650만 원을 주고 사야 한다는 뜻이죠. 올해는 210%까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우리로서는 여전히 눈을 의심할 정도의 수치입니다. 이처럼 인플레이션이 극심해지자 화폐 가치의 의미는 거의 사라진 상황인데요. 계산하거나 물물 교환이 이뤄지는 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길거리에 지폐가 나뒹굴고 화폐로 공유품을 만들어 팔기도 하는 등 말 그대로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의 혼돈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2018년 대선 당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재선 결과에 대해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고 대선 결과에 불복한 야권 지도자 후안 과이도가 임시 대통령을 맡겠다고 선언했는데요.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60여 개국도 마두로 연임에 반대하면서 과이도를 베네수엘라 지도자로 인정했고 베네수엘라는 한 지붕 두 대통령 체제가 됐습니다. 이런 체제는 2022년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국가 경제와 정치 모두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베네수엘라는 왜 이런 혼돈 속에 빠져버린 걸까? 베네수엘라입니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 따르면 2022년 현재 베네수엘라의 원유 매장량은 약 3천억 배럴로 2위인 사우디아라비아와도 상당히 큰 차이가 나는데요. 겠습니다. 지난 1922년 베네수엘라에서 엄청난 양의 석유가 발견됐습니다. 중동 국가들보다도 먼저 석유를 발견한 건데요. 이후 베네수엘라는 석유 시장에 뛰어들어 자국 경제력을 빠르게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다른 국가들이 2차 세계대전 여파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던 1950년대 베네수엘라는 1인당 GDP 세계 4차베스가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쿠데타는 실패했지만 이를 계기로 차베스는 민심을 얻게 됩니다. 그 결과 1999년 차베스는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됐고 극단적 사회주의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죠. 차베스의 초반 정책은 나름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전에 기득권들이 부를 축적하면서 빈부격차를 심화시킨 것과 반대로 복지를 크게 늘렸기 때문인데요. 차베스는 빈곤층에게 무상 의료와 무상 주택을 제공하고 편의시설과 공공시설 등의 사회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게다가 시장 가격을 정부가 통제해서 판매자가 책정한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정책까지 만들었는데요. 이와 더불어 때마침 유가가 다시 오르면서 경제가 회복됐고 차베스는 민심을 확실히 사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개헌을 통해 연임 제한을 없애며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만들었고 실제 4번의 연임에 성공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살기 좋은 복지 국가로 보이겠지만 베네수엘라는 세금 대신 석유 산업으로 벌어들인 자금만으로 복지를 하는 경제 시스템이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무리하게 시장을 통제하다 보니 기업들은 물건을 생산해 판매를 하더라도 이득을 보기 어려워 공장이나 농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실직자와 빈곤 따라서 고도의 정제 기술이 필요한데요. 문제는 베네수엘라가 정제 기술을 개발하지 않았던 것이죠. 때문에 외국 기업의 정유 기술에 의존해서 원유를 수출해 왔는데요. 2000년대 후반 차베스는 국가 수익을 늘리겠다는 이유로 외국고 베네수엘라 원유 최대 수입국이던 미국과도 마찰을 빚게 됩니다. 정유에서 국유화 과정에서 미국 회사를 퇴출하면서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고 2010년대 쉐일 혁명이 시작되자 반미 정권인 마두로 정부는 미국 쉐일 업체를 압박하기 위해 원유 수출을 대폭 늘리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경제 제재로 맞대응하는데요. 안 그래도 위태롭던 베네수엘라 경을 넘긴 겁니다. 마두로 정부는 이를 해결할 대책으로 100만 볼리바르를 1볼리바르로 낮추는 화폐 개혁을 시행하기도 했지만 효과는 미비했습니다. 여전히 국민들은 빈곤에 시달려야 했고 극심한 식량난 때문에 국민 평균 체중이 11kg 이상 줄어 마두로 다이어트라는 신조어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2018년에는 베네수엘라가 의약품 구매 대금을 다이아몬드와 같은 귀금속으로 대신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회 인프라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서 치안에도 크게 문제가 생겼고 전 세계 살인율 1위라는 유명을 떠안기도 했습니다. 중남미 최고의 부유국에서 빈공국으로 전락한 베네수엘라. 극단적인 경제 위기를 겪고 있지만 최근 회복세가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여전히 이해하기 힘든 수치이긴 하지만 2022년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은 200%대로 떨어졌고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주요 산유국인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시장에 공급하게 되면 에너지 가격 안정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